안녕하십니까? 송세무사의 구실 이야기 44번째 이야기입니다. 상반기가 지나고 다음 달이면 2020년 상반기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벌써 저희 사무실에 4-5건 정도 접수됐는데요. 오늘과 다음의 이야기에서는 2020년 상반기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그 첫 번째 이야기로서 좀 급하게 제작한 내용인데 미리 여러분들께 주의사항을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짧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증권사를 통해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신청할 때 주의사항으로서 작년 말 기준으로 10억에서 15억 사이에 보유했던 분들이 주의하실 내용입니다. 작년 12월쯤 헷갈리는 2020년 대주주 기준을 설명드렸었는데 그 당시엔 전략을 설명드렸다면 이번엔 이미 지나버린 상반기 매도분에 대한 신고와 관련된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동일한 내용일 텐데도 다른 상황에서 설명하게 된 셈입니다. 해당 규정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을 전달해 드릴게요. 다음의 사항을 가정합니다. 첫 번째, 지분율 요건은 배제한 채 시가총액 요건만으로 설명. 두 번째, 해당 종목은 12월 말 법인인 것으로 가정. 보유한 주식이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상반기에 매도한 주식이 과세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2019년 12월 31일로 거슬러 가야 합니다. 첫째, 작년 말 기준으로 한 종목을 15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매도한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신고해야 합니다. 둘째, 작년 말 기준으로 한 종목을 10억에서 15억 사이 보유했었다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매도한 것에 대해서만 신고해야 합니다. 즉, 이 경우 1분기,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 매도분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4월부터 6월까지 매도분에 대해서 과세되는지 판단은 2020년 3월 31일 기준으로 10억 원 보유했느냐가 아니라 반드시 작년 말 기준으로 판단했어야 합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대로 대주주 판단은 작년 말과 올해 3월 말에 2번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 말에 한 번만 판단하고 넘어왔어야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대주주 기준 규정이 아니라요. 증권사를 통해서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다른 세무사를 이용할 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작년 말 기준으로 10억에서 15억 사이 보유했던 납세자인지, 즉 나의 상반기 매도 주식 중 1분기 매도분은 과세 대상이 아닌지에 대한 사실을 신고대행을 맡기는 증권사 담당 PB 또는 의뢰할 세무법인에 꼭 알려줘야 합니다. 간혹 아니 그런 건 세무사가 다 알아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따져 묻는 분들이 계세요. 대주주의 판단은 고객 1인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및 직계 좀비 속의 주식도 더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신고대행을 진행하는 세무법인은 고객 1인의 주식관리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고객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주식 보유 현황이라든가 가족의 주식 보유 현황까지 당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 홈택스나 어디서 그런 정보를 불러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서비스 명칭을 자세히 보시면 신고대행 서비스입니다. 신고서 작성을 대행만 하는 것이지 그 고객이 신고 의무자인지 작년 말에 어떤 가족과 얼마를 합쳐서 얼마가 됐길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저희 사무실에 제휴되어 있는 증권사 모두에게 올해와 내년 상반기엔 대주주 기준이 조금 특수한 상황이었으니 이런 사실을 신청서에 미리 기재해서 영업점 직원이 고객을 챙겨주거나 신청서를 작성하는 고객이 이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어떤 증권사는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어떤 증권사는 신청서 양식을 알맞게 수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청서에 귀하는 1분기 매도분에 대해서 과세 제외자입니까? 라든가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10억에서 15억 보유자입니까? 와 같은 칸을 별도로 기재하느냐 마느냐는 정말 큰 차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선 증권사 PB들도 자기 담당 고객들에 대해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고 본인의 세금 신고에 별 관심이 없어서 납부서가 나오면 납부만 하는 고객들이라도 이렇게 신청서에 특수한 상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신청서에 기재하는 칸이 없는 증권사를 통해 신고 대행을 맡기고 여러분들이나 담당 PB가 세무법인에 1분기 매도분 과세 제외자라는 별도의 언급이나 표시, 메모 등을 해주지 않으면 세무법인에서는 이를 확인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1월부터 6월 매도분 전체를 신고할 것입니다. 세무사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은 어쩌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이렇게 잘못 신고하는 것은 과소신고가 아니라 과다신고에 문제가 있으니 최소한 가산세 때문에 고객과 증권사, 세무사, 3자가 다툼이 벌어질 일은 없으니까요. 세금을 더 납부하면 나중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더라도 보통 귀찮고 힘든 게 아닙니다. 또 세무사에게 별도의 수수료도 지급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만이라도 올바른 세금 신고를 위해서 증권사를 통해서 신고 대행할 때에는 담당 PB와 함께 본인들이 1분기 과세 제외에 해당하는지 파악해 보시고 작년 말 기준으로 본인과 가족들 합쳐서 10억에서 15억 사이 보유했었고 올해 상반기 전반에 걸쳐서 매도가 있었다면 1분기 매도분은 과세 제외라는 표현을 세무사에게 해주세요. 다시 강조하면 이런 메모 없이는 신고 대행을 맡기는 세무사는 절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상반기 전체에 대해서 과세 대상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으니까 신청서에 별도의 기재란이 없더라도 포스트잇 통해서라도 적어서 알려줘야 해요. 오늘은 짧게 이 부분만 강조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과거 25억에서 15억 원으로 낮아진 시점에도 꽤 많은 혼란이 있었음에도 몇 증권사에서는 간단하게 신청서 양식만 변경하면 될 것을 그냥 평소와 같이 하는 바람에 억울하게 세금 더 납부한 사람도 의외로 있었고 세무사가 이미 신고서를 다 만들고 고객에게 전달까지 했는데 1분기 과세 제외에 해당한다고 해서 일을 2번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의를 했는데 반영되지 않은 채로 과거와 같은 신청서를 통해 접수하실 여러분들이 걱정스러워서 내부적인 상황을 좀 급하게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작년 말 한 종목을 10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 보유하셨다면 첫째, 1월부터 3월 사이에 매도한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본인은 1분기 매도분이 과세 제외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신청서에 별도로 묻는 항목이 없더라도 마찬가지고 개별적으로 세무사에게 의뢰할 때에도 직접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오늘보다는 좀 포괄적으로 신고기간을 대비하여 준비하실 서류, 관련 규정, 신고와 관련하여 종종 문의 주시는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세무사의 구실 이야기 44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